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허리 디스크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척추 분리증이란 진단을 받는 분들 덜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그래서 오늘은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 분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자체에 이상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분리증. 당장의 요통보다 치료를 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 분리증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는데 예. 이게 아예 척추가 부러졌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병이죠? 부러져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척추 분리증은 그 인체에 기둥인 척추뼈에 금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금이 간 앞쪽 뼈하고 뒤쪽 뼈가 서로 어긋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병을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윗부분에 비해 협곡처럼 이렇게 좁아져서 끊어져 있는 부위가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금이 간 상태이며 척추 분리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왜 분리증이라고 하냐면 앞에 뼈와 뒤에 뼈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네. 이 모형에서 보시면 척추뼈는 앞쪽 뼈, 이 통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이 가시뼈들, 그래서 뒤에 신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치형의 그 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로 신경,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 뼈가 그 분리가 돼 있어서 앞쪽 뼈와 뒤쪽 이 구조물이 서로 떨어져 있는 병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척추 분리증이 되면 요 앞쪽 뼈하고 뒤쪽 뼈가 서로 어긋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성 골절하고는 틀려서 네. 이 사이가 군더더기 살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칭적으로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척추뼈에 금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네. 무서운데 이게 뭐 사고 같은 걸 통해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뼈에서 척추 분리증은 제5번 요추에서 제일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발생 원인은 아직 뭐 한 가지로 딱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선천성으로 약하게 태어나 있는 경우나 또 태어날 때 좀 불완전하게 태어나 있다가 이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심한 그 스포츠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기계처 선수들에서 보면 그 정상인보다 한 6배 정도로 발생률이 높게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종합을 하면 선천성과 호천적인 어떤 미대 손상에 의해서 이게 함께 작용한다고 짐작되어집니다. 즉 태어날 때 앞에서 본 그 부위가 뼈가 좀 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미성숙하다든지 약하게 만들어졌다가 이게 약한 부위가 또 반복적인 외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뼈에 금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는 꽤 많은 편인데요. 예. 한 10명에서 1명꼴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척추 분리증의 통증 강도는 어떤지 또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이제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에 우리 기둥인 척추뼈에 금이 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건물에 금이 간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건물에 금이 약간 살짝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크게 가서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뒤가 이렇게 부러져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게 서로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예. 다행스럽게도 약 50%에서는 금만 가 있고 서로 어긋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생률을 보면 그 남자에서 한 2배 정도 여자분들보다 발생률이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근데 이제 그 척추 분리증에서 앞뒤가 이렇게 벌어지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앞뒤가 벌어지고 어긋나는 경우는 여자분들이 한 4배 정도 높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성, 그다음에 후천적인 미세 손상,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도 이 질병에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통증 없이 잘 지내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파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요통이라든지 증상이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진단 당시에 우리가 앞뒤로 어긋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10% 미만이면 요통이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진단 받을 때 증상이 와서 처음 진단을 받을 때 그 어긋난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당시에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그 척추뼈 어긋난 데 말고 그 척추 원래 뼈 있잖아요. 그 예. 원래 뼈가 변형이 와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뭐 앞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정면에서 찍지 않고 사선에서 찍으면 우리가 그 뼈가 없는 그 부위가 그 강아지가 그 리본을 맨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 결손 부위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그 이런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 누워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한번 찍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는 정상인데 일어서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심사평가원에서 이게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되게 서서 찍는 걸 사진을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천성으로도 그렇게 있는 게 있지만 급성 외상 골절로 인해서 스포츠 선수들 미세 손상이 자꾸 가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레이에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진단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골주사요법이라고 해서 해각 검사를 한다든지 스펙이라고 해서 그런 검사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네. 이제 비용상에 많이 드니까 그 정도 뭐 엑스레이 찍으러 갔다 해각 검사까지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 그 주변에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합병증으로 그다음에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척추가 뼈가 연결이 끊어진 그 부위에 군더더기 살이 많이 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또 너무 많이 차면 오히려 그게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MRI가 필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통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 그 척추 분리증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하는 건가요? 그 척추 분리증이 우리 그 성인에서도 요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요. 예. 근데 이제 성인은 보통 이거 말고도 척추 분리증, 뭐 척추 그 분리증 말고도 척추 뭐 협착증, 디스크,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근데 척추 분리증이 그 가장 임상적으로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청소년기 요통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되게 어른들 말씀에 뭐 돌멩이를 씹어도 자 소화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던 때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면 이 친구가 한 번쯤은 척추 분리증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그 척추뼈는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앞뒤가 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이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좀 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합병증이 병발을 해서 이렇게 요통을 더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10대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책상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척추 분리증 말고도 실제로 뭐 협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척추 그 디스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프면 모두 다 척추 불리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요인 중에 생각하고 볼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척추불리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척추 불리증은 인체 기둥인 척추의 금이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보다는 수술하지 않고 허리를 운동을 해서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요통이 심해서 척추 불리증이 있을 때 요통이 심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예. 난 통증이 너무 생겨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허리에 뭐 주사를 맞아 온다든지 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경험으로는 척추 불리증이 있어서 앞에 뼈하고 뒤에 뼈하고 많이 어긋나서 임상적으로 합병증이 많이 생기지 않는 한 그 금이간 자체 척추 불리증만으로는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불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여성만의 통증. 때로는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허리에서 아랫배로 전해오는 묵직한 통증 때문에 앉고 일어서기도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심정, 그 고통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달 감내해야 한다면 참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주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생리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의 적신호 생리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더 큰 질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생리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게 남자분들에게는 여성들만의 통증인 생리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남자로서 여성만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고 상담한다는 건 다소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 신세를 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설령 같은 여성일지라도 그 통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격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네. 뭐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도 네. 조회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푹 쓰러지거나 하는 여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네. 요즘도 이런 심한 생리통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생리통으로 병원 신세까지 져야 되는 여성이 최근 5년간 약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대가 가장 많고 특히 10대에서도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인데 대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30대 이후에는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리통 자체는 줄어들게 되지만 생리통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질병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통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을 치료하는 비율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네. 이 아랫배 통증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랫배 통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오심이나 구토, 두통 혹은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 변비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있고 우울증이나 도벽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도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대개 통증은 비슷비슷하지만 대개 생리통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생리가 시작이 되면 자궁 내막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돌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생리와 관련된 증상들을 생리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의학적으로 이것을 원발성 혹은 일차성 생리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월경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생리통인 거죠. 그러면은 조금씩 다른 생리통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나 혹은 다른 이상 반응이 생겨서도 생리통처럼 나타나는데 이것을 1차 생리통하고 구별을 해서 2차 생리통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2차 생리통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궁 내막증이거든요. 이 자궁 내막 조직의 일부가 엉뚱하게도 복막이나 난소에 자라나면서 주변 조직과 달라붙는 이런 형태고요. 또 하나는 자궁의 이제 혹덩어리 아시죠? 자궁 근정도 역시 생리통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자궁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커지거나 부풀어지는 자궁 선근증도 역시 생리통의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여성분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나요? 사실 저 같아도 배가 아프면 간단히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 처방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의원 와서 침 맞고 또 뜸 뜨고 한약을 먹고 하는 과정들이 다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진통제는 생리통의 원인인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를 해서 진통을 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매번 진통제를 먹어야 하고 좀 더 강한 진통제를 의존을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 대한 자극 혹은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 혹은 진통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 한의원을 찾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생리통의 한방 치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실 이 월경이란 건 여성의 호르몬 주기에서 이 자궁벽이 두터워졌다가 헐어내리는 과정이 생리의 과정인데, 예. 이 한의학에서 어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이 자궁 자체는 아주 소중한 부위다 보니까 골반강 안에 잘 보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충혈, 즉 우렬 상태가 좀 심해지게 되면 소통이 잘 안 되겠죠. 이 고인물이 썩는다 하는 것처럼 골반강 안에 이 우렬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혈행 흐름에 장애가 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을 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궁벽이 헐어내리게 되면 생리혈의 색깔도 어둡고 혹은 덩어리가 지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는 이 과정을 보통은 어혈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약으로 어혈을 풀어준다는 관점은 결국 이 우렬 상태를 개선시킨다라는 관점이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한약을 통해서 한약을 가지고 생리통을 치료했다라는 게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어혈 증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사실 어혈이라는 거는 무형의 한 증상이죠. 이 현미경이나 혈액 검사로 이 어떤 어혈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대개는 우리 몸에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눈 밑에 다크 아시죠? 이제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보이거나 입술이 네네. 또 거무스름하게 보이거나, 또 조금만 서 있어도 이 다리 색깔이 변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어혈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의원에서 부항요법 아시죠? 네. 똑같은 힘으로 부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색깔이 검붉게 나타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색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 예를 들면 하품을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 역시 어혈증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보통 이제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네. 배가 아프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이거는 좋은 방법인가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특히 복부나 엉덩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약 2, 3일 혹은 3, 4일 정도는 2, 30분 정도 좌욕이나 혹은 반신욕을 통해서 순환을 잘 시켜주면 생리통을 예방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이 있죠. 이 손발이 찬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랫배도 같이 찰 가능성이 많은데, 이 증상 역시 어떻게 보면 어혈증의 한 범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생리통이 자궁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무작정 진통제만 사용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건 네.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네, 표를 잠깐 보시면 초경부터 통증이 시작이 됐는지 혹은 생리 전에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많은지, 또 얼경씨 몸이 많이 붓거나 무거운지,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아프거나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혹은 생리양이 갑자기 늘었거나 줄었거나, 그리고 예. 생리혈에 덩어리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한의학적인 어혈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생리통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한약 외에 다른 치료 방법도 같이 병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생리통 치료는 한, 열, 허, 실 이 네 가지 범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랫배에 뜸을 왜 하겠어요? 몸이 냉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층이거든요. 몸에 열이 많다면 뜸을 아마 안 하겠죠.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생리통에 침을 왜 맞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서양 의사들은 이 생리통에 진통제 처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제도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서양 의사들은 생리통에 침치료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궁의 우렬이라는 표현을 아까 했는데 침이나 혹은 당귀약침, 복약침과 같은 시술을 아랫배에 하게 되면 자궁 골반강 안에 우렬 현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괜찮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생리통의 한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컵라면 같은 일회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보통 젊은 여성들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인스턴트 식품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일회용기에 음식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다른 그릇으로 옮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생리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이전에 복용한 약물이 어떤 건지 또 얼마나 복용을 했는지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따로 메모를 해가지 않았는데 치료에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당황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최근에 복용한 약이라고 해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인이 복용한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최근 3개월간 복용한 의약품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의료기관을 통해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진료를 받을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